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제가 또 왔습니다. 요즘 구독자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저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엽서 2개 준비해 봤는데요. 비슷한 엽서예요. 보시면 수채 느낌의 수성 사인펜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이건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이거는 조금 덜 디테일하게 그렇지만 꽃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게 해서 두 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썼던 펜과는 좀 다른 건데요. 제가 기존에 썼던 건 앞뒤가 이렇게 다르잖아요. 이쪽은 굵은 거, 이쪽은 얇은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이마트에서 구입을 한 거예요. 보시면 36색이고요. 한 7천 몇백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아마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시면 좀 더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색감보다 약간 좀 더 애가 파스텔 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색깔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 구성이 좀 달라서 제가 이번에도 이거를 한번 써보려고 이번에는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으로 또 갖고 있는 분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으로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갈 색상을 제가 한번 선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제품으로 이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노란색, 한 요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플러스펜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스케치를 좀 해주실 건데요. 근데 스케치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잠시만요. 일단은 어느 정도 위치에 그릴 것인지를 먼저 잡아주세요. 저는 한 이 정도와 밑에는 한 이 정도? 대강 이렇게 선 위치를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자를 그릴 건데요.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것과 이 모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앙 부분에 선을 그어 놓으시고, 전체의 중앙이죠. U를 해주십니다. 꽃 크기를 염두를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그 다음에 약간 산 모양.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꽃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꽃 모양을 한번 이제 해볼게요. 먼저 왼쪽 잎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중심을 두시고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약간 이렇게 모양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잎을 할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시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안팎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안쪽에 잎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약간 산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쪽에는 제가 연결을 안 했는데 뭐 이렇게 해놓으시고 옆에 이제 잎 한 다음에 지워주셔도 돼요. 어쨌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뒤에 하나 더 잎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목이 자꾸 잠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살짝만 보이게 이렇게 잎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컵 밑에 받침이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여기 아래가 약간 살짝 처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아래쪽으로 꽃잎 있죠. 양쪽에 벌어진 꽃받침처럼 생긴 이것, 그 다음에 이렇게 해줍니다.
세부적으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약간 말린 듯이 보이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밑에 약간 둥근 부분 있죠? 그렇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약간 둥글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살짝 해주시고요. 보이는 부분만.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줄기를 이어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벌써 꽃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맞은편 뒤에 있는 것이 약간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옆쪽으로 잎을 살짝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좀 진하게 자국을 내주신 후에 지우개를 지워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좀 선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꽃 다발에 같이 있던 나뭇잎이 많았던 거거든요. 이게 제가 이름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미리 좀 자리를 잡아 놓으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좀 이따가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는 이쪽에는 그러니까 이 이파리는 그렇게 그리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것도 해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꼭 느낌 가는 대로 아 이파리가 이런 식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유자재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영상 반복해서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꽃을 준비한 거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우개로 한번 지워주세요.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내시면 이렇게 연하게 자리가 이렇게 남거든요. 나만 볼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새색에 들어가시면 돼요. 오늘 또 소주잔 준비했고요. 이제 아까 준비했던 펜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붓도 같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노란색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꽃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아닌 이 중간부터 해줄 거거든요. 노란색으로 제일 밝은 노란색이에요. 들어서 있는 것 중에 되도록이면 채색을 하실 때 색연필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꼼꼼하게 메꿔주셔야 돼요. 꼼꼼하게 메꿔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물칠을 했을 때 밑에 이제 자국이 남게 훨씬 덜 남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자국이 특히 남는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더 촘촘하게 사인펜을 깔아줍니다. 마치 색연필로 채색하는 것과 같이. 그다음에 위쪽. 이렇게 칠해 주신 후에 옆에 티슈를 꼭 준비를 해 두시고요. 물을 좀 많이 하셔서 너무 많으시면 또 안 되고요. 이렇게 한 방울 정도 하신 다음에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 부분을 살살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야 경계가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해주시고 물만을 이용해서 밝은 곳에서 아래쪽, 밝은 쪽 부분에서 어두운 방향으로 해주시면 경계가 풀리거든요. 이렇게요. 잘 안 녹은 부분은 다시 이렇게 살살 녹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돌려놓고 밝은 방향에서 어두운 쪽 방향으로 살살살 문지르면서 녹여주시면서 경계를 풀어줍니다. 이때 물이 너무 적어도 잘 안 녹을 수 있기 때문에요. 물을 적당히 농도를 조절을 해주시면서 따쟁이 영상 몇 번 이제 보시고 따라 해 주셨던 분들은 좀 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 중앙의 경계가 좀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물만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이렇게. 근데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좀 밝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면봉을 이용해서 물을 흡수시켜 주시면 그 부분이 좀 밝게도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살짝 벗겨졌는데 면봉 쓰실 때 되도록 너무 세게 문지르지 않도록 하실게요. 자, 이렇게. 그러면 한쪽이 지금 녹았죠. 그 다음에 양옆을 같이 나란히 녹여주시면 물이 이쪽으로 번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요. 이쪽을 건너뛰고 이쪽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녹이시고 난 후에 좀 부족하거나 색을 더 올리고 싶다면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옆쪽 걸 한번 해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가장 노란색을 색연필과 같이 세색하는 느낌으로 꼼꼼하게 메워주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렌지 톤 위에 겹쳐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같이 노란색이 또 배어 올라오면서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꼼꼼하게 칠을 해주신 다음에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쪽으로 녹여주시면 됩니다. 경계 부분은 살살 좌우로 이동을 시켜주시면서 녹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경계가 살짝 풀리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해주시고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물만을 이용해서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쪽으로 물감을 밀어내 주듯이 올리시면 경계가 풀립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제가 좀 말려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밑쪽으로도 이제 색깔을 먼저 칠하고 위에 칠할 수도 있지만 색깔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리고 그 위에 하려고 그냥 말려왔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가운데 잎을 한번 해볼 거예요. 되도록 촘촘하게 색연필을 칠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이 중간에는 좀 더 진한 노란색을 같이 올려주시고요. 한 색깔을 올렸을 때보다 또 투톤을 올려주시면 또 그 색깔이 또 다 나오거든요. 비춰지기 때문에 정중앙까지 좀 올려볼게요. 노란색을. 또 찾아보시면 꽃의 이미지들이 또 많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꽃을 구입을 하셔서 내가 좀 그리기 쉬운 방향으로
꽃을 배치를 해서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이렇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그려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같은 오렌지 계열인데 이건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플로스펜인데 이것이 약간 좀 색깔이 좀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색도 한번 올려볼게요. 기존에 지금 이 펜을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펜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붉은색 계열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뚜껑을 막 여기저기 바꿔서 제가 덮었어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붓을 좌우로 살짝씩 문질러 주시면서 녹여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색깔을 올리고 싶으신 부분은 완전히 말리고 나서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어쨌든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으로 녹여줍니다. 천천히 하세요. 근데 좀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있으면 얘가 경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라서요. 너무. 그래서 어쨌든 작업을 하실 때는 내 손의 방향과 위치가 일단 좀 그리기 편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이 불편하면 좀 부자연스럽게 그림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나의 자세가 좀 편해야 그림도 좀 자연스러우니까요. 이렇게 해줍니다. 마치 좀 물감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약간 뒤에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 꽃부터 작업을 하려고 계속 제가 지금 말려오고 있거든요. 헤어 드라이기로. 이쪽 뒤에 잎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해주고 주황색으로 또 윗부분만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면 손이 좀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게 뚜껑하고 잘 안 맞아갖고 자꾸 손에 꽂아가지고요.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쪽으로 녹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 잎들 같은 경우는 이것의 잔여물로 약간 연한 색으로 옆쪽에 녹이고 난 붓에 남아있는 잔여분으로 이렇게 충분히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하게도 한번 해봅니다. 이때 뭐 뒤로 잎을 좀 더 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뒤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아까 제가 기존에 그리던 그 방법으로 하셔서 그거를 U자와 산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신 다음에 꽃잎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부분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 색깔로 먼저 전체적인 틀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중앙에는 좀 밝게 할 거거든요. 중앙 부분,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좀 어두운 색깔로 칠해 줍니다. 다음에 녹여주세요.
먼저 왼쪽을 녹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이어서 녹여줍니다. 좀 디테일하게 하시려면 약간 좀 뾰족뾰족한 것은 그것을 살려서 좀 뾰족뾰족하게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쪽은 이제 다 되었어요. 옆쪽 한번 해볼게요. 먼저 밝은 색깔로 해주시고요. 나머지 반 부분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시고 나셔서 좀 더 디테일하거나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진한 색깔로 넣어줄 거거든요. 어쨌든 그 이어서 오는 진한 색깔을 하기 이전에 먼저 연한 색으로 해줍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자꾸 반복해서 하시면 틀림없이 실력이 늘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시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따생이가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밝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살짝 접힌 부분은 빼고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그 다음에 가운데를 띄워둔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해주고 녹여주세요. 그러면 밑에 이제 깔렸던 연한 색과 진한 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예쁜 색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잔가시처럼 이런 것도 이제 물로 내리면서 옆으로 살짝씩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있죠. 아까 그 둥근 부분 이쪽 부분을 칠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뒤로 살짝만 보이기 때문에 붓을 세워서 하셔야 작은 부분은 잘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하신 색깔을 쭉 이어서 칠해주세요. 여기까지 살짝 보이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도 이어서 밝은 색깔과 어두운 색을 이어서 칠해줍니다. 같은 색이나 비슷한 색깔의 펜이 있다면 누구든 다 몇 번 해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꽃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잎을 세세하게 전체적으로 꽃 느낌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옆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이쪽으로 잎을 한번 해볼 건데요. 노란색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밝은 색으로 여기다 묻혀서 이 위에 같이 녹여주세요. 그러면 노란색과 지금 녹인 연두색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좀 더 이쁜 색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쪽도 줄기 부분만 먼저 해놓을까요?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작은 이파리들을 해볼 거예요. 작은 이파리들은 이 두 가지 색상을 이용해서 할 거거든요. 자, 이쪽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고요. 꼼꼼하게 마치 자수를 넣듯이 이렇게 메꿔주세요. 그리고 녹여주시고요. 녹여주신 잔여물, 붓에 남은 걸로 맨 위에 잎과 좀 연한 이파리들을 위에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에 다시 아까 그려두었던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더 연한 색깔로, 물론 한 가지 색상으로 하셔도 되는데요. 두 가지 색과 한 가지 색이 있는 것은 약간 이렇게 녹여서 실제로 보시면 색이 투톤이 나거든요. 하나를 써주시는 것보다 두 가지를 써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작은 잎은 이런 식으로 원래 그려주셨던 거 외에도 살짝 넣고 싶은 부분에 추가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점점 예쁜 엽서가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시고 투톤을 이용해서 이때의 물의 양은 너무 적으시면 안 돼요.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물을 적당히 해서 자연스럽게 잘 녹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으로는 좀 긴 잎을 볼게요. 이렇게 해보셨으면 다시 이쪽엔 좀 큰 잎이었거든요. 이렇게 또 해주고, 좀 더 밝은 색으로 물을 적당히 하셔서 녹여주시고요. 옆으로 잎을 살짝 넣어주셔도 돼요. 같이 이렇게 그다음에 또 다시 넣어볼게요. 진한 잎을 되도록 촘촘하게 칠해주신 다음에 두 톤을 섞어봅니다. 물론 원하시는 색상 섞으셔도 되죠. 전 지금 이 두 가지 색상을 선택했지만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초록색 계열로 하시면 돼요. 주시고 차 물감처럼 이렇게도 해보시고요. 다시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이파리 들어간 부분을 제가 살짝 까먹었네요. 그 다음에 이쪽에 아까 잎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워서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아까 여기 잎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노란색과 초록색, 밝은 쪽에서 어두운 방향,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파리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해주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색깔을 이용해서 진한 좀 숙색이 나죠? 이 색을 이용해서 안쪽 부분이나 좀 디테일하게 좀 지저분한 부분들을 정리를 살짝씩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깔끔하다면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쭉. 그 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하시고 싶었던 부분들을 가시라든가 이렇게 가시가 있었거든요, 살짝. 이렇게 가시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부분 중에서도 좀 라인이 불분명하거나 좀 깔끔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라인을 살짝 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자, 그러면 꽃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완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 넣어 주시면 돼요. 오늘의 문구는 새로운 그러니까 새로운 19년도에도 꽃 같은 날들만 매일 되시라고. 오늘의 문구는 꽃 같은 날로 한번 써볼게요. 크레타케봇 24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쓰시기 전에는 늘상 잘 나오고 있는지 펜 상태를 한번 붓 상태를 확인을 해주시고요. 꽃 같은 날 한번 써볼게요. 꽃, 꽃 같은 날, 이렇게 해서 꽃 같은 날로 해서 엽서를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미엽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쉽게 해드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한 건데, 방법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꽃 뭐 이런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꽃을 어떻게 그리냐입니다. 꽃만 그려 넣으면 나머지 이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쁜 꽃엽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꽃엽서는 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선물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꽃엽서 해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따생이 좀 더 예쁜 엽서로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공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생이 구독자님들 때문에 너무 힘이 나요. 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좀 더 예쁜 엽서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